자, 오늘은 반도체 소자 제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밴드 테오리를 이해를 하려고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선생님이 소개한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LCAO 모델,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이런 모델인데, 이 모델은 뭔가 하면 아톰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가장 쉬운 경우로 1차원적으로 수직선상에 정해진 간격을 가지고 반복해서 놓여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아톰들은 쿠울롱의 포텐셜을 만들 것이고, 그 쿠울롱의 포텐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리에 반비례하는 크기를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거리 R에 반비례하는 R분의 Q라는 포텐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쌍곡선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쌍곡선의 모습이 될 것이고, 각각의 쌍곡선의 형태를 띠는 포텐셜을 여러 개의 아톰들이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중첩하게 되면 제일 가에 있는 쌍곡선은 이런 모습이 되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은 교과서 87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죠. 87페이지에 제일 가에 있는 포텐셜은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얘는 다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 모든 포텐셜을 다 합치면, 중첩하게 되면 포텐셜의 모양이 이런 모양, 그 다음에 피어리어딕하게 반복되는 이런 쌍곡선 두 개를 합친 포텐셜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 포텐셜 모양을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만만치가 않다. 왜? 포텐셜의 모양이 쌍곡선이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했죠. 쉽게 풀도록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roughly speaking, roughly하게 뭐 이런 모습이다 라고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떤 꼴인가 하면은 이게 우물이고 유한한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를 갖는, 이런 장벽의 높이를 갖는 파이나이트 퀀텀 웰을 여러 개 반복해서 늘어놓은 그런 멀티플 퀀텀 웰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멀티플 퀀텀 웰의 경우에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모델이 뭔가 하면 LCAO 모델에 의해 가지고 멀티플 퀀텀 웰이 싱글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2개, 3개, 4개 이게 반복이 되면 원래 싱글 퀀텀 웰에 존재하던 양자화됐던 에너지 레벨들이 E1, E2, E3가 이와 같이 2개의 오비탈로, 2개의 에너지 레벨로 스플릿이 돼요. 스플릿된 에너지 레벨은 다시 또 스플릿이 되고, 또 스플릿된 에너지 레벨은 다시 또 스플릿이 돼서, 이게 가령 1세제곱센티미터당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아톰이 배열되어 있다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멀티플 퀀텀 웰이 될 테니까, 그 멀티플 퀀텀 웰의 에너지 레벨은 이와 같이 쪼개져서, 이놈이 쪼개진 것들은 쪼개고 다시 그놈이 또 스플릿되고 또 스플릿되고 또 스플릿돼가지고 이와 같이 간격이 촘촘하게 여러 개의 에너지 레벨로 하나의 다발을 이룰 것이다. 하나의 다발을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각 에너지 레벨들이
여기에 한 다발, 여기에 한 다발, 여기에 한 다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라고 불러요. 에너지 밴드. 에너지 밴드.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LCAO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정 중에서, 크리스탈 중에서 결정의 경우는,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아톰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 결정들의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레티스로 만든 결정이 있어요. 그 결정 내에 전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톰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멀티플 퀀텀 웰에 갇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멀티플 퀀텀 웰에 갇혀 있는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차곡차곡 에너지 레벨들을 점유하겠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이거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붉은색 라인으로 쳐져 있는 이 라인까지 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꽉 채워졌다. 이런 경우에 머티리얼을 우리가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라 그래요. 한편 인설레이터라는 건 뭔가면, 인설레이터라는 것은 밑에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기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전자가 꽉 채워질 거예요.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두 개씩 찹니다. 스핀, 업 앤 다운 두 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전자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 밴드의 제일 윗부분까지 꽉 찼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인설레이터라 그럽니다. 인설레이터라 그래요. 인설레이터. 그러니까 도체는 밴드의 내부 어딘가 레벨까지 전자가 꽉 채워진 이런 머티리얼을 도체라 그러고, 인설레이터는 밴드의 제일 윗부분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이런 머티리얼을 부도체라 그럽니다. 부도체. 이와 같은 도체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밴드의 특정 레벨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에게 약간의 에너지만 준다면 그 약간의 에너지는 뭐 주어진 온도 하에서 열 에너지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빛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전기적으로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에너지만 받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밑부분까지 차 있던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고 높은 레벨로, 위의 레벨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이동을 도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도전 현상. 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도체가 됩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라인 밑에 있는 전자들이 에게 뭐 에너지를 공급을 받더라도 여간 큰 에너지를 주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다음 에너지 레벨 없어요. 여기는 에너지 레벨이 없어요.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려면 엄청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머티리얼을 인슐레이터, 부도체라고 합니다. 부도체.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세미컨덕터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생긴 모양은 부도체와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밴드에 제일 최대되는 점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밴드의 최저점까지의 간격, 이거에 비해서 relatively narrow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쉽게 다음 에너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전자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머티리얼을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는 인슐레이터의 일종이죠. 인슐레이터의 일종인데, 요 밴드갭이라는 게 얘에 비해서 내로우한 경우를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도체와 부도체는 뭐예요? 도체는 전자가 밴드의 내부의 어떤 특정 레벨까지 꽉 차 있는 것이고, 부도체라 하면 그 밴드의 꼭대기까지 전자가 꽉 차 있는 머티리얼을 부도체라는 거예요. 부도체 중에서 특히 다음 밴드, 위에 있는 다음 밴드까지의 간격, 우리가 흔히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밴드 갭이 narrow 하면 반도체가 되는 거고, wide 하면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밴드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밴드를 컨덕션 밴드, 밑에 밴드를 밸런스 밴드, 가전자달, 전도대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령 이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다. 그럼 이게 밸런스 밴드가 되는 거고, 이게 컨덕션 밴드가 되고, 이게 밴드 갭이라 그러는 거죠.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차 있다. 그럼 그 다음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고. 됐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화학에서 쓰던 개념과 연관 지은다면은, 이 밑에 밴드에 여기까지 꽉 차 있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 이 하나의 에너지 레벨은 하나의 스테이트니까, 그죠? 하나의 스테이트죠. 꽉 차 있는 상태는 뭐예요? 화학에서 배운 개념에 의하면 실리콘 아톰이 있어요. 실리콘 아톰이. 실리콘 아톰이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그죠? 14번이죠. 그러니까 원자 주위에 전자가 K각에서 2개가 돌고, L각에서 8개가 돌고, M각에서 4개가 돌아요. 그죠? 이 14개의 일렉트론들이 실리콘 아톰에 속박되어 가지고, 쿨롱의 힘에 의해서 속박되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궤도를 유지하고 돌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 돌고 있는 상태, 속박되어 있는 상태, 쿨롱의 힘에서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상태, 속박된 상태가 이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한 밑에 에너지 레벨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속박되어 있는 일렉트론, 실리콘 아톰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에게 내가 에너지를 주어서 이 전자를
궤도로부터 이탈시켜서 띄어내죠. 이 띄어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화학 시간에 이온화 시킨다 그래요. 이온화 시킨다. 아이오나이즈 시킨다 그래요. 이온화 시키는 현상. 이게 뭘까요? 에너지를 주어서 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이 밑에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 밑에 에너지 밴드를 점유하고 있다가 위에 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이온화 현상입니다. 이온화하는 과정을 에너지 밴드로 표현하는 겁니다. 위에 밴드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의 전도에 기여를 하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맥 순간순간이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도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밴드의 밑에 에너지 레벨에 있다가 약간의 열 에너지 300도 K에서 그냥 300도 K 열 에너지만 받아가지고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굿 컨덕터죠.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올라오지 못하니까 부도체. 그러니까 이온화가 안 되는 거죠. 소위. 이거는 이온화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화학 시간에 얘기했던 공결합에 의한 본드 모델과 지금 에너지 밴드 모델을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되죠? 이 간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밴드 갭. 여기를 컨덕션 밴드, 여기를 밸런스 밴드.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기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 그렇죠?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주 편한, 아주 쉬운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욕심을 부린다면 저 에너지 밴드 티오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런 독특한 포텐셜 함수를 이런 포텐셜 함수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리고러스하게 쭉 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풀 수 있는 내가 수학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아톰들이 수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아톰들처럼, 실제 아톰들은 어떻게 놓여 있는 거예요? 2디멘셔널하게 놓여 있다면 평면으로 놓여 있는 것이고 3디멘셔널리 놓여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의 아톰은 다이아몬드 레티스 구조로 아주 어려운 모양의 그런 구조로 아톰들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박혀 있는 아톰들이 각각 포텐셜을 만드는 거고, 입체적으로 그 입체적으로 만든 포텐셜 모양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수직선상의, 일직선상의 1D죠. 1디멘전 1차원 수직선상의 아톰이 규칙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적에 이러한 피어리어딕한 포텐셜을 만들고 있을 적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리고러스하게 우리도 한번 풀어보자 는 것이 지금부터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궁금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살짝 좀 맛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 이거를 주어진 포텐셜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아톰이 규칙적으로 여기 놓여 있고 여기 놓여 있고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했어요? 이 쌍곡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포텐셜을 이렇게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여러 개 반복되는 형태로 크레니언 페니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1번, 영역이 2번, 영역이 1번, 2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가 웰이고 여기가 V0라는 높이를 가진 장벽, 에너지 장벽이 되는 거고 포텐셜 장벽이 되는 것이고 다시 웰, 장벽, 웰, 장벽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파이나이트 퀀텀 웰 프로블럼을 풀어봤으니까 영역을 1, 2, 1, 2로 나눠가지고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 이게 뭐가 될까요? 사인, 코사인 펑션 혹은 익스포넨셜 ik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의 펑션으로 일반해가 써질 것이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익스포넨셜이 댐핑하는 펑션으로 표현되게 되겠죠? 여기는 코사인과 사인이 아니고 다른 얘기로 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펑션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해를 쓴 다음에 x equal 0에서 연속, x equal a에서 연속 그죠? 웨이브 펑션이 x equal 0에서 한번 미분한 놈이 다시 연속 x equal a에서 연속 미분한 놈이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으면 될 거다. 푸는 게 물론 짜증스럽고 어렵지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체 물리에서는 이와 같이 그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아톰이 만들어내는 포텐셜 함수를 periodic potential 이렇게 부릅니다. periodic 주기적인 포텐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포텐셜, periodic potential. x equal 0의 기준이 돼서 여기 아톰이 하나 있다. 그럼 다음 아톰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B에 있는 거죠, 아톰이. 그죠? A 플러스 B. 그 다음 다음 아톰은 어디에 있어요? 2A 더하기 2B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톰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톰이 놓여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까지가 웰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베리어가 만들어지고 사실 쌍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베리어죠. 웰, 다시 베리어, 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구간별로 x가 여기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b와 제로 사이일 적에는 포텐셜이 v0이고 그죠? v0 맞습니까? v0 그 다음에 포텐셜이 x가 0하고 a 사이인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그 다음 구간 x 이퀄 a하고 a 플러스 b 여기죠. 이 구간에서는 다시 v0 그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0 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1구간 여기를 2구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해를 쓸 수가 있죠. 일반해를 쓰기 전에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고체 물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아톰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톰들은 규칙적인 포텐셜을 만든다. 피어리어딕 포텐셜을 만들게 되고 이 피어리어딕 포텐셜이 피어리어딕한 포텐셜이 내에서 그 웨이브 펑션은 파동 함수는 이와 같은 블럭의 티오렘에 의하면 이런 펑션으로 표현이 된다. 웨이브 펑션 psi는 익스포넨셜 jkx에 다시 u의 x의 꼴로 어떤 u라는 펑션과 익스포넨셜 ik jkx j는 복소수 j입니다. 익스포넨셜 jkx의 폼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블럭 티오렘이라고 합니다. 블럭의 티오렘. 블럭이라는 사람의 티오렘입니다. 물론 이걸 3D로 확장을 하게 되면 exponential j k dot r 이렇게 표현되겠죠. jkr. 내적으로 jk 벡터에다가 r 벡터를 곱한 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블럭의 티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의 티오렘, 블럭 티오렘에 의해서 표현된 요 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가지고 쭉 전개를 하면 두 번 미분하고 대입하고 쭉 전개를 하면 이게 x에 대한 미분인데 psi 대신에 u와 exponential jkx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u에 대한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periodic potential을 가질 때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변환된 모습이죠. 1-24식. 1-24식. 됐습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두 번 미분을 해서 가지런히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 K는 뭐였어요? 이 K, 진행하는 파를 표현하는 K죠. 웨이브 벡터 K입니다. 알파는 H제곱의 EME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편의상 알파로 바꿔 썼어요. H제곱분의 2ME를. 됐습니까? 그럼 1-24식이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변환된 슈레딩거 방정식.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죠.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일반회를 써야 되겠죠. 일반회를 1영역과 2영역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1영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사인 펑션이니까 편의상 익스포넨셜 함수로 쓰게 되면 j 알파 마이너스 k x j 알파 플러스 k x 이렇게 표현이 돼요. 1영역에서의 일반해입니다. 2영역에서의 일반해는 이런 꼴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베타는 뭡니까? h제곱의 2m e-e0 v0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빼기 포텐셜 베리어의 높이 여기서 이 구간에서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을 두 개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야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x 이퀄 a에서 x 이퀄 0에서 x 이퀄 마이너스 b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습니다. x 이퀄 0에서 여기다 다 0을 집어넣고 그럼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또 연속이 돼야 되죠. 한 미분하면 앞에 튀어나오고 0 집어넣고 이런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한번 미분한 거에 또 연속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대문자 D에 대한 행렬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다
A, B, C, D 이렇게 쓰면 앞에 개수가 4x4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A, B, C, D라는 대문자 A, B, C, D에 해가 존재하려면 4x4 매트릭스가 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제로로 놓으면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장벽의 높이보다 작은 경우 다시 얘기해서 베타가 복소수인 경우, 그죠? 모두 에너지 배리어보다 전자 에너지가 작으니까 영역 2에서는 익스포넨셜 댐핑 펑션이 되겠죠. 진행하는 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J 감마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베타 대신에 J 감마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1-30씩. 특별히 우리가 B를 극한 값으로 B를 0으로 보내고 V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B와 V0의 곱을 일정한 상수로 유지하는 경우에 1-30씩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P라는 거는 H 바의 제곱분의 MV0 BA예요. 이게 요 극단적인 요 극한 케이스가 바로 인피니트 포텐셜의 외의 모양이 무한대인 거죠. V0가 무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작아지는 거고 B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놀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이거를 그냥 수치학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피컬리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그래피컬리. 그러면 이 오른쪽은 코사인이니까 2라고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이 왼쪽을 그래프로 그리면 돼요. 이게 뭐의 함수입니까? 알파의 함수죠. 알파의 함수. 그죠? 알파의 함수. 그러니까 이 좌변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꼴이 돼요. 좌변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좌변을. 뭐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그려놨어요. 되겠습니까? 알파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A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알파에 대한 거죠. 이거를 수평축으로 해서 그리고 요거 전체를 그린 거죠. 그랬더니 그 그래프가 싱크 펑션 닮은 이런 펑션이 그려졌어요. 와 우측 이 이퀄이 돼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코사인 K 곱하기 이 괄호는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죠. 그러니까 왼쪽 커브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교점만이 해가 되고 이 부분은 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 이 수직축이 1 되는 지점과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커팅을 하게 되면 요 점,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아니고 여기가 해가 되고 가능한 해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가능한 해가 되고 마찬가지로 빗금친 부분은 해가 되고 그 사이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이게 지금 무슨 축이에요? 알파 축이에요. 여기 수평축이 이거를 이 알파 축은 다시 뭐예요? 알파 축은 에너지 축이에요. 아까 봤죠? 알파는 에너지에 관련된 식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K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얻은 요 솔루션 조각들을 E vs K 에다가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K가 제로가 되는 점, A분의 파이가 되는 점까지 솔루션이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A분의 파이에서 A분의 2파이까지 여기 솔루션이 하나 존재하고, A분의 2파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레티스 컨스턴트 L이라고 그러면 L분의 2파이죠. L분의 3파이 되는 점까지 여기 조각이 하나 존재하고, 이거를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래 자유전자 같으면 이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가 EM분의 H제곱 K제곱이니까 포물선일 거예요. 근데 이 포물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포물선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톰들이 포텐셜을 만들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약간 변형이 생깁니다. 첫 번째 A분의 파이에서부터 A분의 2파이까지 여기 조각이 아까 띄워온 조각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너뛴 다음에 다시 A분의 2파이에서 A분의 3파이까지 여기 조각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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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K 값이, 웨이브 벡터 K 값이 레티스 컨스탄트 L분의 파이, L분의 파이의 종수배 되는 지점마다 에너지 갭이 생겨요. 이렇게. 그죠? 네. 어떤 에너지의 점프가 생겼죠? 에너지의 갭이 생겼어요. 갭.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물선은 담지 않았는데 포물선 뭐 비슷한, 그죠? 포물선 라이크한, 파라볼릭한, 파라볼라 라이크한 그런 형태의 EK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에너지와 K 사이에 허용된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allowed band라고 썼어요. 우리 책에서. allowed band. 여기는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forbidden band. forbidden band. 여기도 forbidden band. 이 부분은 allowed band예요. 그죠? allowed band.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K equal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L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이 지점을 Bragg reflection이 일어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Bragg reflection.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K equal 마이너스 L분의 파이에서 K equal L분의 파이 사이에 이걸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를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뭐예요? 마이너스 L분의 파이, 요 라인 L분의 파이 요 사이로 요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와요. 가져와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기 함수니까. 그죠? 주기 함수니까 가져와도 되죠. 그렇게 다시 하는 표현을 방법을 reduced zone scheme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다시 밴드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llowed band, 여기는 forbidden band, allowed band, forbidden band, allowed band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LCAO 모델에서 봤던 에너지 밴 다이그램과 지금 본 이 에너지 밴 다이그램의 연관성,
이 그림은 E vs K 다이어그램이에요. 에너지와 웨이브 벡터 K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EK 다이어그램에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따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그죠? 요 각각의 요 K 값들, 요 에너지 레벨들을 그냥 쭉쭉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이 각각의 에너지 레벨들을. 그죠? 여기 에너지 레벨들을 쭉 그냥 줄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죠. 연관성이 됩니까? 매칭이? 오케이. 지금까지가 크라니 페니 모델의 기초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리거러스하게 풀어서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이 겪은 셈이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유도를 해보면 여러분의 그 뭐랄까요, 지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인데 Direct Lattice와 Reciprocal Lattice라는 개념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K 이퀄 마이너스 L분의 파이에서 L분의 파이까지 이 구간에 몰아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는 스킴을 First Brillouin Zone에다 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rillouin Zone 중에서 제일 첫 번째 First Brillouin Zone에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개념이 될 텐데 반드시 또 알아야 할 Direct Lattice와 Reciprocal Lattice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또 배웠어요. 블록 시오렘을 공부하면서 아톰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 그 아톰들은 periodic potential을 만들게 되고 그때 웨이브 펑션은 exponential JKR의 폼으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블록 시오렘에 의해서 C는 다시 R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UR로 표현했죠. 지금 여기는 3D까지 염두에 둬서 벡터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는 1D였기 때문에 이게 JKX였죠. 그죠? 근데 3D를 염두에 두고 벡터 표시를 했습니다. K.R. 여기서 K를 웨이브 벡터, P는 운동량 벡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 EM분의 H 바이 제곱, K제곱 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이게 만약에 아톰들이 피어리어딕하게 규칙적으로 놓여 있다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x 이퀄 0일 때의 웨이브 펑션과 레티스 컨스탄트만큼 더 나아갔을 적의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피어리어딕한 펑션의 특징이니까 주기만큼 더 나아갔을 적에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그거를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equal을 놓게 되면 우리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exponential I, K, A가 1이 돼야 되니까 K 곱하기 A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파이의 정수배. 그러니까 허용된 K 값들이 L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에도 어떤 constraint가 존재합니다. constraint가.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탈을 첫 시간에 이야기할 적에 primitive cell, unit cell 이런 개념을 했어요. unit cell, primitive unit cell 뭐였어요? primitive unit cell 결정을 우리가 도장 찍듯이 찍을 적에 반복적으로 늘어놓을 적에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셀을 primitive unit cell이라고 했었죠. primitive unit cell은 그 축이 뭡니까? 만약에 1차원이라면 x축, 2차원이라면 xy축, 3차원이라면 xyz축이었어요. 그리고 그 xyz축에다가 primitive unit cell을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도장을 찍듯이 반복을 하게 되면 전체 크리스탈을 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컨셉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exponential IKR이니까 이 R에 대한 스페이스 아까 그 XYZ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K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K 스페이스. 그 K 스페이스는 어떤 K 스페이스인가 하면 금방 얘기한 블록 시어렘이죠. K 스페이스는 다이렉트 레티스, 실제 다이아몬드 레티스죠. 실제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기본이 되는 프리미티브 벡터와 이런 관계가 되는 두 개를 내적한 것이 2파이가 되고 i하고 j가 같으면 1이 되고 i와 j가 다르면 오스고넬리티죠. 이걸 오소고넬리티라고 그러죠. i와 j가 다르면 0이 되는 크로네카 델타로 표현되는 저런 관계가 되는 K를 생각할 수 있고 저 KI로 만들어지는 즉 KX, KY, KG로 만들어지는 저 스페이스를 우리가 reciprocal space라고 부릅니다. 이런 K1, K2, K3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를 reciprocal lattice라고 그래요. reciprocal lattice. 모멘텀 스페이스죠. K는 K에다가 H를 바를 곱하면 모멘텀이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입니다. 운동량 스페이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이렉트 크리스탈 레티스에서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에서 프리미티브 셀로 모든 격자점을 다 도장을 찍듯이 표현할 수 있듯이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는 모멘텀 스페이스의 K1, K2, K3라는 단위 벡터를 가지고 프리미티브 셀로 모든 레시프로컬 레티스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reciprocal lattice에서 가장 작은 단위, primitive cell을 갖다가 우리가 Wigner-Site cell 혹은 아까 보았던 first Brillouin zone이라고 불러요. first Brillouin zone. 각 레티스 포인트 사이를 2등분하는 평면을 그려서 다이렉트 레티스에서 각각의 레티스 포인트의 사이를 2등분하는 평면을 그려서 그 평면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 평면들로 구성되는 가장 작은 볼륨의 유니트 셀을 브릴루인 존이라고 불러요. 브릴루인 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면상에 아톰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다이렉트 레티스죠.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아톰과 아톰 사이에 2등분하는 평면. 지금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2등분하는 평면은 직선이 되겠죠. 직선. 얘하고 얘 사이 2등분하는 평면으로 만들어진 빗금층으로 그려지는 요 영역을 First Brillouin zone 혹은 Wigner-Site cell 이렇게 부릅니다. Wigner-Site cell. 오케이? 조금 평면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한편 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Simple cubic 꼭지점에 아톰이 놓여 있는 이런 크리스탈 구조죠. 이거를 아톰과 아톰 사이에 수직인 면, 또 아톰과 아톰 사이에 수직인 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역시 이런 모양의 reciprocal lattice가 만들어집니다. Simple cubic에 대한 reciprocal lattice는 이런 모습이에요. FCC에 대한 reciprocal lattice 이런 모습입니다. Body centered cubic에 대한 Wigner-Site cell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에 대한 Wigner-Site cell 이런 모습이 됩니다. KX축, KY축, KZ축.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Wigner-Site 셀이 저런 모습이 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특히 이 Wigner-Site 셀의 중앙 부분을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합니다. 감마. Wigner-Site 셀에서 이쪽 방향이 뭐죠? 여기가 111 디렉션입니다. 111 디렉션의 이 방향을 L이라고 합니다. L. 요 방향은 뭐예요? 요 평면이니까 100 플레인이죠. 100, 그러니까 100 방향. 여기를 X 포인트라고 합니다. X 포인트.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중앙을 감마 포인트, 111 디렉션 방향, 대각선 방향이죠. 여기를 L 포인트, 100 플레인, 여기를 X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Wigner-Site 셀에서. 됐습니까? 다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Direct Lattice와 Reciprocal Lattice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메이저 세미컨덕터, 실리콘, germanium,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는 실리콘, germanium, 갈륨 아르세나이드 각각 원자 번호가 달라요.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주기적으로 다이아몬드 구조 형태를 가진 다이렉트 레티스의 그 격자점에 놓여 있는 아톰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행력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아톰과 아톰 사이의 간격이 또 달라요. 어떤 종류의 세미컨덕터냐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아까 풀었던 슈레딩거 방정식의 포텐셜 에너지 베리어 하이트 높이가 다를 것이고 퀀텀 웰의 멀티플 퀀텀 웰의 우물 간격이 또 다를 겁니다. 폭이 달라요. 폭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요. 아톰의 무게도 달라요.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당 아톰이 몇 개가 있을까?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실리콘, 제르메늄, 갈륨 아르세나이드 자기 독자적인 어떤 피어리어딕 포텐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 만들어낸 포텐셜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죠? 이제는 간단한 그냥 1차원적으로 어떤 아톰이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으면 갈륨과 비소가 번갈아 가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에너지 밴드를 얻게 되는데 어떤 밴드를 얻게 되는가 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저메늄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 실리콘의 경우는 이런 모습,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에너지 밴드 모양은 이런 모습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얻기 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양자역학적으로 풀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푸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풀어가지고 저는 솔루션을 얻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저 결과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이 어떤 모습,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저메늄, 가운데에는 실리콘, 오른쪽은 갈륨 아르세나이드. 세 개의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로 어쨌든 에너지 밴드의 모양이 자유전자의 에너지와 K 사이 EK 릴레이션의 경우는 뭐였었어요? 퍼펙트한 파라볼라였었어요. 그죠? 배웠어요 이미. 퍼펙트한 이 그림으로 얘기할까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포물선이에요. 2n분의 h제곱 k제곱이니까. 그죠? 2n분의 h제곱 퍼펙트한 이 포물선 파라볼라가 약간 디스토션이 생긴 거죠. 왜 디스토션이 생겼어요? 브래그 리플렉션 때문에 L분의 파이의 정수배되는 지점마다 디스토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떤 왜곡이 생기면서 밴드 갭이 만들어지고 약간 비틀어졌죠. 실제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 저메늄 같은 경우 볼 것 같으면 그 생긴 모양이 어느 정도 파라볼라 비슷해요. 포물선 같으죠? 포물선 모양과 상당히 닮았는데 상당히 비틀어지고 왜곡된 모습이 강해요. 그죠? 거의 그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파라볼릭한데 약간의 어떤 왜곡된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죠? 자, 이 수직축이 뭡니까? 에너지축이에요. 에너지축. 수평축이 뭡니까? 수평축. 수평축. 여기 보면 K축이라고 그랬어요. K축. K축. 처음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수평축이 K축인데 이 저자들이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지면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통상적으로 이 물리학자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두 개의 그림을 접어서 한꺼번에 그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감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X.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L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 이게 X고 이게 L이고 이게 감마예요. 일렉트론이 X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와 일렉트론이 L 방향으로 111 디렉션으로 운동할 때 느끼는 포텐셜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슈레딩거 방정식의 V에 들어가는 포텐셜의 모습은 이쪽 방향으로 느낄 때와 이쪽 방향으로 할 때와 다를 거예요. 포텐셜의 모습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향 100 디렉션, X 디렉션, X 포인트를 향한 디렉션과 111 디렉션, L 포인트를 향한 디렉션으로 운동할 때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접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X방향 100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EK relation, 그 다음에 왼쪽에는 111 디렉션으로 운동할 적에 EK relation을 요거 반쪽,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두 개를 반씩 잘라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요 반쪽을 다시 포개가지고 그림 한 개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거를 포개서 또 하나 그리고 두 개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개의 그림을 그냥 붙여서 반씩만 합쳐서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다 마찬가지. 이쪽도 반씩 다 그려놓은 거예요. 됐죠? 요 윗부분에 있는 밴드가 요것이 위에 밴드, 컨덕션 밴드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게 밸런스 밴드예요. 밑에 밴드예요. 밸런스 밴드. 밑에 밴드와 위에 밴드 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렇게 간격이. 위에 있는 밴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메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실리콘 같은 경우엔 어디가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갈륨 아스나이드는 최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에요.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되는 점을 찾아보면 저메늄, 실리콘, 갈륨 아스나이드 다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감마 포인트가 최고점이에요. 저메늄은 L 포인트에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이 있어요. 실리콘은 X 포인트 지점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있어요. 갈륨 아스나이드는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어디 있어요? 감마 포인트에 있어요. 결론, 뭘 알 수 있습니까? 갈륨 아스나이드는 밸런스의 맥시멈 되는 점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같은 K 축상에 어디에? 감마 포인트에 있는데 실리콘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은 감마 포인트에 있는데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은 X 포인트에 있고 그래서 어긋나 있고 저메늄의 경우에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은 역시 감마 포인트에 있는데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은 어디에 있어요? L 포인트에 있구나. 그래서 저메늄과 실리콘은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되는 점이 같은 K 축상에 있지 아니하는데 갈륨 아스나이드는 같은 K 축상에 있구나. 그래서 갈륨 아스나이드 같은 세미컨덕터를 다이렉트 세미컨덕터라고 그러고 실리콘이나 저메늄 같은 세미컨덕터를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리콘, 저메늄, 갈륨 아스나이드 이 3종 세미컨덕터의 밴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